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입금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금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입금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과세체계가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독려해야 되기 때문에 입금의 내용들이 사실은 더 어떨까요? 내용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송금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송금 부분과 송금에 대한 특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련 부분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과 그리고 의제 배당에 대한 기속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입금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제 배당의 기속 시기를 살펴보면 크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감소, 해산, 합병, 분할이 있죠. 그리고 잉여금,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이 있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예를 들자면은 귀속 연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1기, 2기, 3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1기에 대한 결산이 확정되고 자본금 감사가 의결됐다면은 이게 세무 조정을 통해서 결산이 어떻게 돼요? 이게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인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된다? 결산 이사회가 있겠죠? 주총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1기에 대한 주총이 2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총을 결의한 날에 의해서 지급은 요 2기 안에서 지급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것들은 어떻게 한다? 이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근데 결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결의가 된 날이 될 수 있죠. 3년 다르게. 결의는 이렇게 했는데 돈은 차년도에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여기가 결의날이고 여기가 지급일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결의날과 지급일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배당 소득의 귀속 시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돈의 지급 시기와 무관하다는 거죠. 무관을 하고 결국엔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 어떤 것들이 확정되고 결의한 날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본금 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 배당은 결국 어떻게 한다? 주총이 뭐예요? 주주총회죠. 주주총회에서 자본에 대한 소각, 자본금 감소들을 결의한 날이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의제 배당의 기속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산으로 인한 의제 배당인 경우에는요, 이 재산가액을 확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산은 결국엔 뭘 해야 돼요? 청산이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것들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해산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점이 결국엔 뭐다? 배당으로 간주한 날이다. 왜냐하면 자녀 재산 가액이 확정이 안 되면요, 사실은 어떻게 한다? 배당할 금액도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합병과 분할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등기일이라고 돼 있죠. 왜 등기일이라고 돼 있냐? 우리가 이거 부동산 등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등기가 나한테 소유가 넘어오려면 결국에 뭐 돼요? 등기가 완료가 돼야 결국엔 그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합병이가 분할로는 새로운 법인들이 어떻게 된다? 생기게 되겠죠. 새로운 법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법인의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결국엔 등기일입니다. 그 등기일로부터 법인은 합병된 거고 그 등기일로부터 법인은 분할이 된 거기 때문에 합병과 분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의제 배당의 시점을 합병, 분할, 등기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잉여금에 대한 자본금 전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잉여금에 대한 자본금 전입은 결국에는 뭐다? 이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은 결국엔 자산의 재분류인데 자산의 재분류는 어디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재분류는 이 잉여금을 주식을 무상 주식을 교부해서 어디로 보낸다? 어디로 보냅니까? 어디로? 자본금으로 보내는 거죠. 자본금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분류 자체를 자본금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주식의 수가 늘어납니다. 주식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이 결국엔 뭐다? 이 해당 자본금에 대한 뭐다? 의제 배당이 이루어진 날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자체를 이렇게 귀속시기를 만들어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사실은 중요한 거지. 이날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날 하라고 하니까 그냥 당연히 이날 한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떠한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이 시점에 귀속시기를 해 두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당, 이런 의제 배당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요, 책으로 보시면 251페이지인데, 배당 소득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중 과세 문제가 제기됩니다. 자, 왜냐면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지급하는 시점에서 뭘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소득세법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지급하는 법인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뭔다?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지급받는 주주는 다시 뭐가 돼요? 왜냐면은 배당은 이익이잖아요. 이익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법인세가 발생하죠. 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익을 배당합니다. 이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입니다. 따라서 이 각 사업년도 소득은 뭘 합니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이익을 어떻게 합니까? 배당을 합니다. 배당을 하면 배당을 받은 주주들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이 하나의 돈에 법인세도 과세가 되고 배당으로 인한 소득세도 과세이기 때문에 같은 돈에서 뭐가 된다? 기본적으로 두 번의 과세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자, 일반적으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지급하는 법인 단계에서 어떻게 한다?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왜냐하면 지급하는 배당금 자체가 송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받는 주주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주의 단계에서 소득세가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또 과세됩니다. 그러면은 이익은 하나인데 요렇게도 세금을 걷어가고 저렇게도 세금을 걷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뭘 한다?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면요, 개인 주주가 얻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상당액, 그러니까 이미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개인 주주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래서 배당세 공제를 통해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결국에 세액 공제를 통해서 그만큼을 빼준다는 거죠. 빼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 법인 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입금 불산입합니다. 돈은 벌었지만은 그만큼에서 입금 불산으로서 입금을 어떻게 한다? 잡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뭘 한다? 이중과세 조정 문제를 어떻게 한다?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252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안 나와 있네요. 제가 그림을 그리진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림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52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법인세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법인세 과세소득이니까 그 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이라는 게 이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익입니다. 자, 이런 이익을 주식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주주들에게 뭘 합니까? 배당을 합니다. 우리가 배당소득은 결국 뭐예요? 원천징수하게 돼 있죠. 따라서 똑같은 이익에 대해서 두 번의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배당을 했을 때 개인주주 배당소득, 법인주도 배당소득입니다. 그러나 이게 순자산 증가세에 의해서 결국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다? 배당세 공개를 통해서 그것을 빼내주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입금 불산입 제도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중과세라는 것은 사실은요, 과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 그 책으로 보시면은 여러분 255페이지 도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세한 그 입금 불산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래서 이 조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그 뒤에 내용은 뒤에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국법인의 수익 배당금액, 수입 배당금액,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입금 불산임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고요. 지주회사의 수입 배당 금액도 특례를 통해서 입금 불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입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의제 배당 얘기를 함으로써 이런 부분은 의제 배당 처리가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그냥 돈을 거두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중과세 문제는 과세 형평성 문제에서 사실은 납세 의무의 헌법을 위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가 조정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번 학기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해당 부분을 어떻게 한다? 시험을 냈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강의 도중에 열심히 듣는 분들한테는 이런 정도의 팁은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송금을 배울 겁니다. 송금을 배울 건데 여기는 끝났으니까 시트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금을 배울 건데 기본적으로 송금에서는 송금에 대한 개요와 송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기본적인 송금에 대한 세금과 공과,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송금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에서 급여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마냥 한도가 끝까지 인정해줄 수 없는 접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한동안 사회적 문제가 일으켰던 업무용 수송차에 대한 관련 비용이 과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송금이까지가 아마도 그냥 이번 학기에 수업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그 각각의 강론에 들어간 것들은 다음 학기에 법인세 2가 개설이 되면은 아마도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 법인세 시험은 25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5일 날 7시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레포트를 제출하시는 것보다는 아마도 시험을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으시길 저는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했지만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사람이 누군지를 마주 보면서 인사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그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레포트를 대체하지 않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대면 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승인이 나서 대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제출했던 레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출석과 그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의 레포트라고 지금 제 문제풀이를 낸 레포트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포트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지 마시고 시간 안에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이러니 캠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입금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